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여러 악재들에 치여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대권 고지로 가는 첫 시험 무대마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이낙연의 운명 어떻게 될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추미애 문제와 관련해서 정가의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도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라든가 뭐 이해찬까지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어제 그 긴급 최고회의 소집했죠? 예. 긴급 최고회의. 근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놓을 줄 알았어요. 예. 그 2만 원 통신비 주는 거 있잖아. 예. 이게 여론이 워낙 안 좋죠. 그러면 이게 당의 입장으로 이제 쓴소리 한번 하든지 거니, 아니면 이제 추미애 있잖아요. 그래도 정세균은 이제 뭐 송구스럽어서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한마디, 추미애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이게 어제 긴급 최고회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요. 아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국회 대책 논의했다고 그러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비공개니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식물 공직자가 2명 있다. 아, 그래요? 하나가 이게 윤석열. 예. 윤석열이 이게 식물총장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식물총장. 아니, 완전히 토끼처럼 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냥개가 막 날치니까 토끼처럼. 예. 지금 이게 아무 게 없잖아요. 예. 울산시장부터 제대로 이게 수사라 뭐 지시도 없잖아요. 예. 손발 다 잘리고 눈기까지 잘려버렸잖아요. 예. 윤석열 예. 식물총장 됐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이낙연을 봐요. 아, 그러네요. 이낙연이 이게 식물 대표입니다. 예. 지금 이게 이해찬이가 계속 대표하고 있지. 언제 이낙연이가 지금 대표입니까? 뭐 제대로 이게 말 한마디, 왜? 이미 이재명이한테 지지율도 밀리면서 이재명이는 자기 지지세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할 말 하죠. 근데 이낙연이는 자기 지지세가 없고 대깨문들, 근데 언치가 하는데 그것도 위태위태하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깨문이나 문재인 청와대 눈치 본다고 저는 이게 제대로 할 말 하나 못하는 식물 대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또 뭐 비판적인 얘기도 할 말 다 하고, 또 추미애도 이런 때 또 아들 싹 감싸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 별거 다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너무 업무도 아닌 일 가지고 떠든다고 또 딱 감싸면서 자기 생각대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낙연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엄중낙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낙연 대표의 성격으로 봐서는 추미애 장관의 저 행태에 대해서 아마 싹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여권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추미애를 비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침묵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이가 상당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우에 밝은 사람이라는 거 하잖아요. 제가 뭐 초년 기자 시절부터 쭉 같이 기자 생활을 같이 하고 뭐 서로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마 이낙연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참 못마땅할 겁니다. 근데 이낙연이가요, 제가 식물 대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낙연이가 이게 뭐냐면 추미애 사태를 엄중하게, 총리가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입조심하라 그랬거든. 전 이게 자꾸 말해봤자 추미애나 우리 여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오늘 이게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낙연이가 말했죠. 네. 근데 지금 입 조심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김종민, 서른, 뭐 김남국이, 정청래, 황희, 제가 방송에서 이게 점입 추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입 달린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계속 더 자살골을 엮고 있잖아요.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낙연이가 침묵에 하는데도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또 어떤 의원이 뭐라고 떠들어 자살골 열지, 이런 엑스맨들이 노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저는 이낙연이가 영이 안 먹혀요. 영이 안 먹히고, 한마디로 이건 왜 그러냐. 이낙연 계보가 없잖아요. 이재명 계도 있고, 뭐, 이해찬이는 다 있죠. 예. 근데 이낙연이는 자기 계보나 핵심 지지층, 충성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해도 영이 안 먹히는 거죠. 전에 이해찬이는 한구령 한번 내리면 그걸로 딱 끝 아닙니까? 당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게 감히 대들 사람이 없어서. 이낙연 말 한 번 들은 사람은 윤영찬이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뭐 이낙연계도 아니고 친문이지만 동아일보에 있을 때 바로 사수조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낙연이가 침묵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사과를 비슷한 걸 했는데 아마 윤영찬이도 이낙연 대표고 동아일보에서 같이 기자 생활을 안 했으면 그 밑에서 일을 안 했으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죠. 그렇죠. 아마 이게 언론계 군기가 더 세죠. 같은 이게 동아일보 선후배니까. 예. 한번 이게 엄중하게 하니까 윤영찬이 그거는 카카오 들어와. 그 있잖아 언론사.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송구하다. 근데 사과는 한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해찬이 이야기했지만 이해찬이는 옛날에 그 문재인급도 아닙니다. 예. 옛날에 본인이 총리할 때 문재인이가 비서실장 했습니까? 문 열어주고 아니, 그랬잖아요. 야, 문 실장 이리 와. 수석했잖아요, 수석. 윤영찬이가 카카오 들어와. 이것처럼 예. 이해찬이가 이게 문재인이 보고 야, 문재인 불러 들어와. 이러면 이게 오라가라 하는 이런 이게 관계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해찬이는 노무현도 이게 뭐 자기 밑으로 정치 인문이나 모든 걸 보면 이게 이해찬이가 훨씬 빠르죠. 아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문재인이가 왕이면 노무현이가 상황이면 이해찬이는 태상황. 태상황이 아닌가. 지금도 그게 살아있으니까 이해찬이가 한마디 했더니 이재명까지 깨갱하잖아요. 예. 이재명까지 옛날에 예. 한마디 이게 공천하지 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때 이해찬이 한마디 했더니 바꾸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저는 지금도 이해찬의 수렴 청정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책임총리 하는데 유일하게 책임총리로서 이 역할을 한 사람은 이해찬뿐이 없어요. 예. 나머지들은 다 그냥 대독총리고 의전총리고. 근데 이낙연이는 지금 또 하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 2만 원 지급하는 통신비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는 좀 선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2만 원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또 본인이 주장을 해갖고 13세 이상은 모두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비슷하게 다 주장한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잖아요. 그거 뭐 중간 빼고 그러지 말고 다 주십시다 했는데 지금 이게 영 뭐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2만 원 통신비는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잘못됐다 보는 게요. 아, 그래요? 세 가지. 옛날에 윤석열 대표님 것도 생각나자고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니까. 첫째는 이게 그 아무런 이재명이도 말했지만 재정 성수 효과가 없어요. 이 2만 원을 풀어봤자 전체 하면 이게 1조가 되지만 그래요. 재정 성수 이게 돈을 풀었을 때는 몇 배로 이게 그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예. 이게 재정 성수거든요. 이게 전혀 없다는 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지원금은 직접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한테 직접 주의되죠. 예. 근데 이거는 통신사에 갖다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이번에 통신사가 8.15 광복절 뭐 집회할 때 막 명단도 갖다 주고 이런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렇죠. 근데 이 정권에 협조해 주니까 야, 떡고물로 너가 1조 줄게. 이게 직접 갖다 준. 이것도 이게 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한테 2만 원 생색내면서 1인당 2천만 원씩 빚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 빚이 1,000조면 5천만 인구 나누면 2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아니 이 2만 원 중에 문재인이 돈이 10원이라도 자기 돈 낸 게 있냐 말이에요. 나라 돈 1조를 갖다 통신사 갖다 주면서 국민들한테 2만 원씩 준다고 생색내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아주 2만 원 통신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에 2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긴급 재난지원금 뭐 풀 필요도 있겠지만 요즘 가장 힘든 것은 세금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여기 유튜브 방송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소득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집 한 채 갖고 있는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재산세다 무슨 종부세다 했고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의료보험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아, 참 세금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2만 원 주고 2천만 원 뜯어간다고요. 예. 오히려 그래. 100배, 10배 뜯어가잖아요. 그런데 2만 원 통신비 보고요. 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게 한마디로 김경수 너마저. 우리 옛날에 그 율리우스 시저 있죠. 예. 율리우스 시저. 예. 옛날에 그 암살 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 남겼잖아요.
근데 김경수는 대깨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김경수 구하려고 이게 대깨문들이 얼마나 사법부 압력려 가지고 지금 무죄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무죄 프로젝트가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가 뭐라 했냐면 2만 원 통신비 잘못돼서 2만 원 통신비 차라리 이게 공공 와이파이 와이파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여당에서는 야 김경수까지 반대하면 대깨문에 이게 얼마나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지금 이게 좀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추석에 저도 조카들 있으면 요즘 이게 세뱃돈이나 용돈 명절이라고 2만 원 줘보세요. 받고 화냅니다. 그럼요. 한 이게 신사임당 5만 원짜리 하나 주고 5만 원짜리는 줘야 이래 돼요. 주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한테 2만 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직접 주는 것도 아니잖아. 통신사 갖다 주면서 이걸 갖다가 저는 이게 뭐 작은 정성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자기 돈이라도 그래 문재인 돈 10원이라도 있으면 제가 고맙게 받겠어요. 전부 이게 나라 돈으로 생색만 내면서 도움도 안 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지금 60%가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2만 원 가지고 또 자기 손으로 들어오면은 뭐 이재명이 얘기한 대로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게 되면은 뭐 승소 효과가 나는데 그냥 동시에 갖다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여론의 60%인데요. 저는 이게 40% 찬성하는 놈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40%도 아니에요. 찬성한 사람들은 뭐 20 몇 프로더라고요. 이제 또 대답도 안 한 사람들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대깨문들요. 내용도 모르고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이게 무조건 우리 인이 마음대로 우리 문재인 마음대로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대깨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하니까 무조건 찬성하는 이게 문제예요. 정말 국민이 깨어 있어야만 저는 이게 정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이가 실질적인 대표를 하고 이낙연이는 허수아비 대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죠. 그때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인사 겸 해가지고 그때는 또 당청 관계가 하여간에 뭐 최고 뭐 용어를 써갖고 좋다,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갖고 이낙연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어요. 결국은 이제 뭐 점심 시간 되세요 뭐 물어봐 하면서 되게 온갖 그 뭐 쇼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낙연이가요. 옛날에 그 대통령이 여행 갈 때 전용기 주면요. 그거 앉잖아요. 전용기에 잠도 안 잔대요. 불경스럽다고. 한마디로 이게 문재인이 그림자도 안 바른다는 거죠. 그림자도 안 바른다. 어디 북한인가 얘가 김정은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조심하니까 아마 이게 문재인이가 뭐 그 정도로 시기 준 거였고요. 근데 역대요. 뭐 박사님이 정치는 더 잘 알겠지만 역대 모든 걸 보세요. 결국에 그 전임자 권력을 다 이게 밟고 차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요. 전임자를 갖다 그렇게 받들어서 그건 이게 권력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그 이낙연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자기 세는 없고 전부 대깨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본인이 이게 대권 잡으려면 결국에 그 권력자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이낙연은 이제 끝났다. 이미 요즘 이게 뭐 추풍 낙엽이라고 이 추풍 낙연 이런 말 많이 쓰던데 저는 이낙연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이재명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깨문이 민호 후보 있죠. 뭐 조국이든 김경수든 누구든 유심이든 이런 게 대깨문과 이재명 싸움이 아닌가 이래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이낙연이는 젖은 낙엽 신세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낙연이도 사선 의원에 도지사도 지내고 총리도 하고 나름대로 내공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당 대표 문제를 가지고도 캠프 내에서도 그렇고 대표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7개월짜리를 왜 하느냐. 가서 모든 그 리스크가 큰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탐 대실이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이 이낙연이 제가 옛날 칼럼 쓴 거 있잖아요. 박사님한테 보내드렸지만 이낙연에게 세계의 싸움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다 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과 싸움에서 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싸움에서도 진다. 코로나하고 못 이깁니다.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후보는 낼 거예요. 특히 서울은. 그럼 이게 후보 내면 야당 국민의힘한테 진다. 이낙연 앞에는 이게 앞으로 패전, 전투만 이게 줄줄이 남아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요즘 제가 좀 보는 거는요. 정세균입니다. 요즘 들어 이게 정세균이가 부쩍 뜨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 사람 방송에 만나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10명 만나면 10명 다 야, 사람이나 능력이나 모든 걸 보면 정세균이가 이낙연보다 훨씬 나은데 왜 정세균이가 저평가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문재인이가 정세균을 총리시켰잖아요. 예. 결국에 이제는 이낙연이 안 되면 최하 대타로. 왜? 둘이 이미지는 비슷하잖아. 예, 호남에, 총리에, 뭐, 정세균도 경력만 보면 국회의장에 뭐 아는 거 없잖아요. 아는 거 오히려 없습니다. 저는 장관까지 다 했어요. 조커 카드 있잖아요. 요걸로 이게 정세균을 오히려 좀 이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낙연을 잘 달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대권 이런 대선 싸움에서는 센 사람 나오면은 조국 날리니까 추미애가 와가지고 지금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검찰도 이렇게 적당한 사람 이렇게 잘 좀 구슬리면서 가가지고 이기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센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이낙연은 딱 약하지만 이재명이가 셉니까? 이재명이는 김부선을 선거대책위원장 내세우고 그다음에 형수한테 욕한 걸 막 털고 그다음에 이거 판결 있잖아요. 대법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비판하면 이재명이도 저는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럼 이게 결국 남는 게 조국, 유시민, 뭐 김경수 아닙니까? 이게 대깨문도 한계가 있잖아요. 김두관이는 이제 안 들어가네요. 예. 본인은 뭐 좀 해보겠다고 그냥 악을 쓰는 것 같던데요. 저쪽도 이게 뭐 오망졸망한 사람 몇 명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도 인물이 너무 없죠. 예. 국민의힘도 없으니 그래서 결국 이게 다음 대선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런 게 싸움하는 이미 그 삼김 이후에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은 대권 후보는커녕 지금 내년 서울시장 후보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보더라도 누가 나올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부호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래서 아마 주호영이는 안철수 있잖아요. 주호영이는 어떻게 안철수를 갖다가 합당하듯 영입해서 이렇게 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떨떠름한 거예요. 김종인 입장에서는 안철수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 뭐 윤희숙이라든지 이런 초선들 있잖아요. 김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번 키워볼까? 자기 사람으로. 왜 김종인이 자체가 대선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정말 걱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판단으로는 이낙연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정치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낙연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